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주생 김도요. 금요일 방송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도깨비 장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자기만의 암시 그리고 자기만의 요술봉 같은 주문도 분명히 있죠. 오늘은요,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일어났을 때 아우 찌뿌둥 조금 더 잤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잘 잤다라는 생각만 하더라도요, 정말 잘 잔 것처럼 기운이 솟아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전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약을 먹고 많이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데요. 결국은 그 성분에 의해서 정말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자신의 신체도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직접 투자로 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플라시보 효과를 같이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오늘 조금 힘들었으면 내일 또 좋아질 거야. 이번 달보단 다음 달 내 계좌는 빵 터질 거야. 내 꿈은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플라시보 효과를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승천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황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7.03포인트 마지막 부분에 아랫꼬리가 달렸죠. 하락 마감한 1940.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2.41포인트 하락 마감한 520.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6.5원 강한 상승세로 또다시 마감을 하면서 1080.40 정부 개입설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분명히 아침 초반에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가 다시 한번 하락 마감을 좀 하긴 했습니다.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선방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 확인하죠.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됩니다.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1이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상사가 1.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 수익률을 들어오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에너지가 역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2.1%의 수익률로 들어오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가 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이오스페이스 목요일장 승천주였는데요. 만원의 신규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2% 상승 마감하면서 플러스권 2%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네트워크스 시장이 힘드냐, 하지만 나는 갈란다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1.08% 상승 마감을 하면서 19.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마도 예고해드린 대로 금요일 방송을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동국 SNC가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0.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SK가 0.93%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낙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ICD가 20.2%로 2위를 탈환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19.9%로 바짝 추격하는 3위권이겠고요. 예병군 멘토가 4, 5위를 독차지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로 19.7%, 넥스턴으로 18.2% 수익률로 현재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업홀딩스가 22.3%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전당에는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 들어볼 시간인데요. 25.7%로 금메달을 차지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은메달을 기록합니다. 네, 아마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포트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오늘 방송에 그래서 교수님 김용준 멘토는 출연하셨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겠고요. 이에 같이 동반해서 출연하신 우리 새롭게 오신 오세기 멘토도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리 그렇게 예고를 꼭 반드시 해달라고 해주셨고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지금 해드렸는데요. 네. 자, 오늘 장, 특히 이번 한 주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아마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네. 지금 중소형주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를 모르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딱 그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1월 한 달 내내 거래일수로 딱 이틀만 빼고서 매수를 했는데 이틀 매도한 것도 규모는 크지 않아요. 1월 10일 날 35억 매도하고, 그리고 1월 2일 날 63억.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외국인 동향인데, 이걸 갖다가 1년 누계로 딱 보니까, 한 달 누계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4,437억이나 샀습니다. 이거는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이제 한 10배 정도 거래소가 이제 10배 정도 크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얘네들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4조 이상 산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거래소 기준으로. 근데 얘네들이 작년에도 1조 2천억 정도로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중소형주의 어떤 특별한 특정 종목의 방향 잡힌 것들은 굉장히 지금 지독하게 지금 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실질적인 주가로도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일단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자꾸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대형주장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지금 올해 내내 대형주는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군이 형성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소형주의 랠리는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설 연휴죠. 설 연휴 때 이제 긴급 자금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매도들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설 이후에도 역시 방향은 이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는 대형주 장세보다는 중소형주 장세 올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에 이번 한 주도 그 모습을 더 확인시켜주는 한 주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세기 멘토는 동의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저 일부는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아마 이맘때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작년 이맘때 우리가 1930포인트 1월 말에서 2월 초에 1930을 찍고 내외 찍고 2030포인트 가면서 1분기 내내 중소기장이 펼쳐졌죠. 그때 이제 똑같습니다. 그때도 삼성전자가 박살이 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하향이 조정되면서 거래소는 매도를 치면서 중소형주가 올라갔죠. 결국에는 4월 초까지 급등을 시켜놨다가 결국에는 이제 폭락을 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 1분기까지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지금 이벤트들이 지금 1분기에 몰려 있고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쯤 돼야지 대형주들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기간 조정이 나올 틈새 시장이 한 1분기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대형주는 분할 매수 정도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당장의 수익은 중소형에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수익을 쫓는다면은 중소형주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 시장에 아침 초반부터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연기금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연기금의 흐름 어떻게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용준 멘토. 제가 요즘 대형주 본 적이 없어갖고요. 네. 그래갖고 네. 연기금이 오늘 팔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기 멘토는? 네. 네. 연기금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네. 한 2천억 판 데가 없었거든요. 네. 사실 증시를 이끄는 것은 양대 축인데 외국인과 연기금이었어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산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오늘은 매도를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이것은 뭐 교체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내일 확인을 좀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기금까지 매도가 나온다면은 지수의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워낙 중소형주 그리고 업황 자체를 정말 제대로
정신없이 분석을 하시는 우리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차익 매물들이 일부가 좀 나오잖아요. 이거 좀 무시하고 중소형주들 네. 들고 가도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은 조금 이제 여기가 이제 한 매듭이라고 보셔야 되고, 한 매듭에서는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걔네들은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거꾸로 어떤 쪽에서는 지금 새롭게 돌아 나오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뭐 무조건 조정받는다고 버텨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쪽에 매수세가 꾸준히 그래도 지속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좀 들고 가도 되겠죠? 지금 이제 가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강한 쪽이라고 봤던 게 이제 외국인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렸고요. 네네. 외국인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의 대장이 뭐냐면 서울반도체거든요. 네네. 근데 사도 너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쪽은 그렇죠. 분명히 조금 이제 한번 조정이 좀 올 것 같긴 하고요. 상장일의 최고가가 58,000원인데 요번에 슈팅 나와갖고 49,000원까지 딱 찍었는데요. 다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좀 들어가는 흐름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조절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하, 네. 그러면 여기서 팁이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고 신고가 부근의 최상단 고가 부근과 근접해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경우에 같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먼저 들어보는데 아마도 예고해드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상세하게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상세하게 할 거는 없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더 못 간다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외국인들 수급 쪽에서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쪽의 한쪽입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후스닥 지수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차익해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봤는데, 비교적 조정이 견조하더라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지금 파란 선이죠. 파란 선 정도까지 조정이 좀 나올 줄 알았었는데 37,000원대까지요. 근데 일단 오늘 하는 걸로 봤을 때는 4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한다면 사실은 포트에 재편입할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ICD죠. 예, ICD가 어제 좀 세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것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이 좀 짜여지면서 올라왔는데 ICD는 뭐 제가 워낙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HDP. 그러니까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장비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 플라즈마라는 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어떤 물질들이 고체, 기체, 액체, 셋 중에 하나인데, 플라즈마라는 형태의 물질이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이해를 하면, 기체 상태에서 뭔가 전자빔이나 전기적인 충격을 줘갖고 자기장이 형성되는 뭐 원자의 뭐 중성 형태의 상황, 뭐 그래서 이제 전기적 성격을 띠는 어떤 일정한 물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밀도 플라즈마라는 건 플라즈마 자체가 고밀도로 가는 거를 갖다가 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장비이고, 이거는 뭐 플라즈마, 고밀도 플라즈마, 화학 증착 장비가 있고 식각 장비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전기적 성격을 띠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거를 갖다가, 불필요한 부분을 차단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아마도 OLED 장비의 핵심 장비 중에서 최고 핵심 장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도 현재의 관점에서는 좀 관망이고, 발주 나오는 시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좀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는 쪽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안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국 SNC입니다. 네. 상당히 좀 안 움직이고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동국 SNC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실적이 턴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력 쪽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풍력 쪽의 윈타워 쪽이면 얘네들은 풍력 쪽 시장이 개화되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딱 상태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풍력이 조금만 올라오면, 근데 사실 앞부분에서 풍력이 한 사이클이 돌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움직였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쪽이 한쪽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셔도 괜찮다고 보이고요.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 이거죠. 작년에 아마 2013년도에 아마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500억 정도를 펀딩을 받아서 지금 병원 하나를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게 조금 다듬어지면 그쪽에서도 한 500억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별적인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조금 더 가져가시고 조금 더 수익이 나올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솔테크닉스는 무선 충전 시스템, 애플이 요번에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는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실적 개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턴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길게 보시면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종목인데요. 자,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주를 처음 드릴 때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증권주를 추천한 이유는 희망사항이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상저하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아마 상반기 정도 증권주가 조정을 맞추고 올라가지 않겠냐. 거기 탑픽주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실적이 좀 안 좋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건설하고 증권이 가장 지금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서 지금 증권주 쪽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좀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은 저는 계속적으로 사업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36,500원 정도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미래에셋증권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대부분이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들어와가지고 매도를 하자고 꾸준하게 지금, 특히 이제 증권주는, 기관 매수가 받쳐야 된다. 하나 말씀드렸는데, 기관들이 단 하루도 팔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것은 기회만 있으면 이제 증권주가 상승할 때 미래에셋증권이 탑픽으로 나갈 가는 없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매수고요, 지금도. 그리고 보유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PSK인데요. 자, PSK는 역시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죠. 실적이 상당히 좋고,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트 모양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이제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수가 폭락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물론 이제 반도체가 지금 약간 비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금 아마 설비 투자 입쪽은 계속 좀 늘어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매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으면요, 일단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손절은 이제 9,9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이 라인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보유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누군가 거래를 실을 때 양봉에서 많이 받아놨거든요. 이럴 때는 따라 들어가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시세를 갑자기 내줬기 때문에 계속 보유 전략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린기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셰일가스, 기업박스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동안 하락하면서 횡보를 했고 바닥을 거의 확인했다. 특히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2015, 2016년까지 좋아지지 않겠냐. 향후 전략을 본다면은 지금 무난합니다. 거래가 좀 많지 않고 지금 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좀 거래 실면서 조금 좀 내려왔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보통 이제 차트를 만든 다음에 한번 누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수가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려오게 되면은 매도 거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봉에서 보면 거래를 크게 실었다는 것은 받아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시착하는 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바닥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은 확인됐고 실적은 좋아지기 때문에 내려와도 큰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5,980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의미는 없어요. 손절가는. 저 같으면은 이 종목은 한번 계속적으로 오히려 내려가면 더 잡아야 된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 지난번에 8,000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반드시 갑니다.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만간 시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를 좀 듣다 보면요, 업종, 즉 저희들 표현으로 섹터라고 표현을 하죠.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시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두 분이 준비한 내용 중에서 종목 발견 신봤다, 삼성전자에 관련된 상세한 얘기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출발합니다.
네, 어제였죠. 어제 결국은 삼성전자 이제 정확하게 실적치가 언급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세기 멘토가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핵심이죠.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자, 지난해 4분기 예상 밖의 실적 부진으로 증시에 충격을 줬던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1분기에는 계절적 비수라고 다 아시겠는데요. 스마트폰, TV 등 세트는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실적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악재를 딛고 올해도 지난해처럼 실적 고곡 행진을 재개하며 반전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에 따른 오세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를 언급해 주셨고요. 김용준 멘토의 탑픽 종목은요? 루멘스입니다. 루멘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궁금해지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자, 오세기 멘토를 통해서 먼저 1분기 계절적 비수기 맞죠? 근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쪽까지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기기 쪽은 그나마 선방을 했었는데 그것도 좋지 못할 것이다. 좀 들어볼까요? 예, 자료를 준비한다면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요. 지금 8조 3천억이니까 이 실적은 어디 때이냐면 2012년 4분기보다 실적이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려온 거니까 제 가격에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문제는 과연 4분기보다 작년에는 4분기보다 1분기가 솔직히 안 좋았습니다. 약간. 근데 과연 1분기가 올해는 좀 나아질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더 줄어들 거냐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거기 멘트에 넣었지만은 전망은 전망일 뿐이라는 거죠. 확실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1월 7일 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인가요? 거기서 가전 세슨가 했는데 네, CES 말씀하시는 올해 거죠? TV라든지 이쪽이 상당히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스포츠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제가 전망은 전망이지 확실하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사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살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지수대 보는 거지. 그래서 삼성의 실적 발표는 제가 봐서는 크게 8조 3천억 정도니까 거기에서 크게 나빠질 것도 없고 일부가 비수기 때문에 크게 좋아질 것도 없는 무난한 이 정도 실적 내외가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김영준 멘토 어떻게 지금 이 부분 또 전망치 이렇게 하향된다라면 결국은 현대기아차도 최소한 신차 효과까지 나오려면 내년 올해 2분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제 상저하고 하반기에는 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4분기의 실적 내용들을 잠깐 점검하면 8조 3천억입니다. 8조 3천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성과급이 한 5천억 정도 나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과급이 안 나갔다고 한다면 8조 8천억 정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4분기는 언제든지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안 좋은 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삼성전자를 우려를 하는 것은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1분기가 4분기보다 좋아진다라고 한다고 주가가 올라갈 건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사실 지금 반도체니 가전이니 해봐야 삼성전자에 그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미미하죠.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히 핸드폰 회사로 바뀌었어요. 스마트폰 회사로. 그래서 스마트폰의 이익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팔아먹는 게 이제 한 4억만 대 정도. 그리고 전체 시장의 볼륨이 지금 한 13억만 대 정도.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40%대 정도 되는데 지금 40%대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판매 단가를 올릴 수도 없고요. 시장이 더 넓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성장성이 딱 멈췄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성장 더 이상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은 120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120 한 5, 6만 원 정도면 하단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와 봐야 140만 원대를 살짝 넘기는 정도의 장기 박스권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이 나오는지를 아마 관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해외 쪽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애플도 인정했던 내용이 좀 있었죠. 계속 갤럭시 노트 시리즈만 보더라도 화면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면서 인치 사이즈 전쟁에서 아이폰은 계속 작은 사이즈를 고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 한 빠르면 5월이나 6월쯤에 대용량으로 화면이 사이즈가 증가되는 부분, 그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삼성이 더 위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오세기면 또. 자, 실적 좀 비교해 주시죠. 예,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다 따라 붙었어요, 애플을. 근데 네. 제가 봐서는 올해부터는 이제 오히려 따라붙기는 좀 진짜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에 또 제휴가 있었고, 우리 김영진 멘토님 말씀하셨듯이 정체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5년간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르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적 가지고 오르기는 좀 어렵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펀더멘탈이 원체 싸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제가 봐서는 크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르기는 없다는 거죠. 이번에 1월 7일 날 여러분들이 그 가정 전시회 보면은 여러분 관광객이 있는데요. 이제 모바일 시대가 아닙니다. TV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모바일은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 그럼 TV라 반도체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IT 자동차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해도 우리나라는 되지 않을 정도로 된다 할 정도로 이제는 IT 자동차는 박스권 장세고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도주의 안 되는 거죠. 지금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제가 봐서는 좁히기보다는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핸드폰에 늘지 못하고 반도체하고 TV 정도만 좀 늘어난 이런 상황이라면은 애플의 실적 격차는 오히려 더 올해부터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삼성전자가 이 TV 쪽, UHD TV라든가 또는 반도체 쪽으로, 애플의 그 스마트 기기 쪽에 잠식되는 부분들을 좀 올려갈 수는 없을까요? 김영준 멘토? 올해 삼성전자의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TV하고요, 태블릿 PC인데요. 네. 태블릿 PC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태블릿 PC 전체적인 시장 볼륨을 키울 수 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냐인데, 삼성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2013년도 3분기 기준으로, 태블릿 PC 점유율을 20%대까지 진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가 이제 그 삼성이 또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OLED를 장착해서 태블릿 PC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그 태블릿 PC에 대한 확산 여부가, 태블릿 PC의 그 시장 확대 여부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안 나올 거다 이거죠. 올해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비를 해서 제대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거를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삼성에서 올해 태블릿 PC 판매량을 최소한 6,500만 대 그리고 많이 보면 1억만 대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1억만 대까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태블릿 PC를 팔았던 판매 대수가 9,400만 대니까 940만 대니까 분기당 갑자기 이게 시장이 2배로 커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두는 TV입니다. TV인데 지금 삼성이 TV를 두 가지 전략으로 가는 거죠. UHD, 그러니까 울트라 HD, 그러니까 최고 화질로 가는 UHD 쪽하고 또 한쪽으로는 OLED 방향을 같이 병행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삼성전자의 나중에 성장 엔진이 될 것 같은데 이 규모 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의 계열사들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김영준 멘토를 통해서 좀 들어보니까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위축이 된다라면 태블릿 PC 쪽에서 그것을 커버를 쳐서 좀 유지를 시켜줄 것으로 봤는데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요, 오세계 멘토. 네. IT 부품주, 스마트 기기 쪽에 들어갔던 IT 부품주들 상장사도 실적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의 실적 부담은 부품주가
뭐 불안하듯이 네. 삼성전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올해 그 모바일에서 이제 TV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하고. 그러니까 그쪽의 계통 그 부품들은 괜찮은데 핸드폰 자체적인 그런 부품들은 중저가 아니라면은 중저가 제품 아니라면 한다면은 네네. 과거에 스마트폰 뭐 갤럭시 S4가 뭐 4월에서 5월 때 나온다. 뭐 그때는 약간 반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것도 조금 신빙성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들도 조금 어렵지 않겠냐. 딱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벌써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벌써 그런 종목들이. 네네. 그래서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그 종목들도 역시 박스권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태블릿 PC 쪽 또는 중저가 스마트 기기 쪽으로 들어가는 IT 부품주 쪽은 좀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이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영준 멘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누멘스인데요. 이제 누멘스는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올해 뭔가 성장 정책을 쓸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군데는 태블릿 PC 쪽이고요. 한 군데는 TV 쪽입니다. 그러면 삼성이 TV가 가장 많이 팔리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데가 어디냐? 누멘스입니다. 누멘스가 LED 업체라고 아시는데요. LED 업체 맞습니다. LED 업체 맞는데 LED가 사용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IT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BLU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발광을 뭘로 할 거냐. 예전에 그 금호전기 같은 게 발광을 뭘로 했냐면 CCFC로 했죠. 냉 뭐 해갖고 그런 것들로 이제 발광을 했는데 그게 뒷부분에서 화면을 쏴줄 때 발광 물질이 예전엔 CCFC를 갖고 사용한 거고 지금은 LED TV라고 하는 거는 LCD TV하고 똑같은데 발광만 뭘로 하냐면 LED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ED TV의 수혜주 그리고 삼성의 LCD TV의 수혜주, 삼성의 TV 성장의 최고의 수혜주가 누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멘스는 전체적으로 조명 비중보다는 IT 부품 쪽 비중이 훨씬 높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시장이 확실하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게 누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로맨스를 언급을 해주신 거군요. 네. 오세계 멘토는 김영준 멘토의 포트에 있는 한솔 테크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어요. 좀 들어볼까요? 좋으면은 뭐 누가 추천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좀 네. 같이 사야죠. 네, 그 맞습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 저는 뭐 TV 쪽에 지금 LED하고 두 가지로 지금 맥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가 올해는 또 흑자 4년 만에 흑자전을 할 것이고 100여 정도 되면 LED 조명 시장 뭐 좋다는 것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울트라 HD 시장이 2013년에 한 200만 대 정도 팔린 것으로 보는데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대가 넘어간다고 봐요. 각종 뭐 스포츠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HD TV급 그 판매 보면은 비중이 보면은 이 울트라 HD TV가 2013년에 1.6%,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 가까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2010년에 38%니까 이 한솔 테크닉스가 이 시장의 수혜를 보지 않겠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삼성그룹과의 굉장히 친해요, 이쪽이. 그래서 그 영향도 크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에 솔직히 이 종목을 저도 좀 추천했습니다만은 물을 좀 먹었습니다. 올해는 좀 복수를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확실히 제일 좋은 종목은 턴어라운드예요. 흑자를 계속 내는 종목보다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 그리고 단단하게 LED하고 울트라 HD 두 가지 단단한 양대 기둥으로 올해 실적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뭐 충분히 뭐 가지 않겠냐. 그래서 김용준 멘토가 추천한 이 종목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저희가 탑픽 종목을 듣다 보니까요, 딱 이렇게 교집합으로 걸치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LED라는 것이 좀 겹쳐지는데요. 그쪽 부품주들만 집중해서 봐도 올해 좀 저희가 계좌 승천 가능할까요? 김영준 멘토? 이미 승천시켜드렸는데요. 더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초라. 제가 그 작년 2013년도 2월 달에 서울 밴더치 2만원부터 그 계속적으로 밀었거든요. 네. 1년 내내 상승해서 47,000원까지 왔었던 건데, 올해도 2월 달 정도부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갖고, 이제 서울 밴더치가 상장일의 최고가 정도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뭐 사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나 다 그런 것들도 LED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누멘스 같은 경우도 이미 승천에 들어왔다 나왔던 종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LED 종목들은 다 보여드린 거죠, 뭐. 그래요. 그럼 눌림목 기다렸다가 또
올해 계속 갑니다. 관심 종목에.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 쪽으로 할 거냐, IT 부품 쪽으로 할 거냐,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IT 부품 쪽을 좀 집중하자. 아니요. 저는 조명 쪽이 더 낫다고. 조명 쪽이 더 봅니다. 낫다고요? 예. 그래요. 시장 규모는 그쪽이 훨씬 커집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조명 쪽을 더 봐라. 수익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는 LED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IT 부품 쪽보다는 조명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는요. LED 쪽. 네, LED는 역시 조명 시장이 좀 나아요. 왜냐면은 네네.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 아마 2, 3년 정도는 조명 시장이 아마 LED 쪽은 부품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다 LED라는 교집합 공통점을 잡아주셨고 그 중에서도 IT 부품 쪽보다는 조명 시장 쪽이 좀 더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는 결국 삼성전자의 추가 가능성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망을 들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삼성전자 실적 성장 한계 왔나라는 부분 속에서 두 분 모두 다 좀 온 것 같다라는 얘기도 살짝은 좀 주시긴 하셨는데요. 특히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수적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스권일 뿐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루멘스, UHD와 비롯한 IT 부품 쪽에서 LED 부분 잘 보자라고 탑픽 종목을 선정해 주셨고요. 오세기 멘토는요. 하지만 성장 한계 가능성은 좀 있긴 하다. 하지만 전망은 전망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이에 탑픽 종목으로 한솔테크닉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젠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돼야 될 종목,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는 후성을, 오세기 멘토는 삼천리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세기 멘토의 삼천리 자전거부터 저희가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천리 자전거는 꼭 한 번은 추천을 드려야 된다. 꼭 좀 생각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 종목, 왜 그러냐면, 이 삼천리 자전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경쟁 업체가 사실 없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요, 50%가 넘게 지금, 이렇게, 유럽에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보급률이 굉장히 20%도 되지 않습니다. 근래에 보게 되면 뭐, MB 정권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국적인 순환용 도로라든지 뭐 이렇게 레저용 도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급형인 뭐 산악 자전거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전기 자전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이쪽 부분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팔 세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봐서는 최소한도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종목을 지금도 사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번 사면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서울 반도체 퍼가 44, 45지만은 계속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전망이 있으면 올라간다는 의미죠. 이 종목은 일단은 뭐 17,000~18,000원대 이 부분에서 거의 큰 물량은 걷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지지가 지금 확인이 거의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재차 상승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봉상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뭐 주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의 지금 흐름 보면은 과거에 뭐 자전거 시대 가지고 이때 2008, 9년 때는 이때는 뭐 바람으로 좀 올라갔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실적이라든지 수급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는데 일단 뭐 거기까지는 뭐 2단계로 보시면 좋고요. 1차적으로 25,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이번에
1차적으로 가지 않겠냐 보고 만약 돌파된다면 한 3만 원까지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절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저가가 19,950원입니다. 그러니까 19,950원이니까 50원 더 밑으로 넣어가지고 19,900원 정도 깨지면 던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되도록이면은 제가 생각에는 좀 안 던지면서 가져간다면은 반드시 수익이 좀 크게 나는 종목이다. 주식에 그런 말 있죠.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올해 말띠죠. 그러니까 가는 말에 꼭 올라타셔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삼천리 자전거 지금 수급에서 외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전문용 종목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계 멘토. 근데 이 자전거가요 건강엔 참 좋은데 남성의 건강에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죠. 예. 네. 그래도 저도 뭐 자전거를 한 2번,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타긴 탑니다만. 아, 네. 예. 뭐 강변강인데 가장 좀 무난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직장이 만약에 가깝다. 그러면 자전거 한 5km, 10km는 뭐 타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다리가 굵어야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시대는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정도 시장이 커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유럽은 50% 정도니까 우리가 20%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2배 이상 더 커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추울 때 판매량이 좀 급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춥다면. 그러면 이럴 때 좀 할인되고 있을 때 이때 먼저 선취적으로 구매를 자전거 매니아 입장이라면. 예, 제가 봐서는 좀 한 대는 꼭 지금 비치해 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 뭐 누가 지금 탈지는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또 등산할 때 고급형을 안 입으면 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전거도 이제는 산악 자전거라든지 다리도 아프니까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리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쪽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결국 날씨가 풀리고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먼저 선취적 관점으로 더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아마 요즘 자전거 자체도 할인을 좀 많이 해서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후성, 저희가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후성 하면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냉맥가스하고 2차 전지에 전해질을 하는 데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지금 2차 전지를 지금 3주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쪽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을 바라볼 때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수급 깨져 있고 기관들이 실적 안 나오고 기관들이 안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좀 생각해야 될 게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올해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올해 전기차 시장이 좀 열릴 것 같아요. 이미 작년에 이제 그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개화되는 기미를 좀 보였는데, 지금 BMW i 기준으로, 연간 4만 대 목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현대차도, 추가적인 기종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GM, 삼성까지도 올해 전부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할 게, 과연 그럼 2차 전지를, 어느 쪽으로 쓸 거냐?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는 과거에 그 핸드폰이 중심이 됐었을 때는 2차 전지가 뭘로 사용되냐면 니켈 수소라는 걸로 사용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리튬 이온으로 갑니다. 리튬 이온으로 가는데 저는 이 전기차의 2차 전지가 영원하게 리튬 이온으로 간다고 안 봅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가장 가능성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고체 산업 연료전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라는 거죠. 전해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지가 니켈 수소 쪽에서 리튬이온 그리고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해질 쪽에 대해서 여기에 다른 대안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의 4대 핵심 부품 중에서 뭐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인데 전해질 쪽에서는 반드시 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변경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송도에 저기 하나 좀 생겼죠. 녹색 기후 기금 펀드라는 게 조성이 됐고 그쪽에서 이제 엄청난 자금이 이제 모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서서히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얘네들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정확하게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도 거기서만 발생하는 수익이 한 1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른 기업에서 탄소를 사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쪽에서도 상당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제대로 움직일 건데,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업황이 괜찮아지리라고 보고서 선투자를 해서 캐파를 너무 많이 늘려놓은 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되면서 돌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실적 개선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바닥권이고, 이제는 2차 전지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후성이라는 종목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요.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으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매매 포인트도 차트를 통해서 잡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가가 3,400원에 끝났습니다. 거래량 23만 6천 주, 거래 바닥이 가격 바닥인데 아직도 굉장히 지루한 패턴이에요.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다른 종목들 잘 움직이는데 얘는 참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의 하방은 잡은 것 같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살아나면은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는 바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시초가에 바로 3,400원에 편입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 손절 라인은 앞부분에서 걸려져 있는 흐름, 여기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 3,2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앞에 이동평균선이 다 걸려져 있는 걸 한 번에 다 뚫지는 못하겠지만 다 뚫는다라고 보고요. 4,5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후성 먼저 바닥권에서 우리가 사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오세기멘트는 후성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거 조금씩 이제 관심을 오래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5년부터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 시행이 돼요. 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협상에 들어간다고. 나는 우리 김효준 멘토님이 그래서 추천을 숨겨놓고 가져오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도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데, 뭐 실적 말고 반등이 아니고 뭐 크게 보고 추천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곧 변화가 생긴다고 보고요. 그러면 얘네들 이제 실적 턴이 1, 4분기에는 안 된다고 해도 2, 4분기에는 확실히 턴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 이제 사실은 저는 원래 주식을 올라간 건 잘 안 사요. 바닥에서 올라갈 때 좀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정도면 저는 가격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는 시간 리스크를 좀 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놓으면 다칠 가격은 없다 이거죠.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대부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잘못 걸리면은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가격 조정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돌 때 나오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요. 예. 이럴 때 이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요, 김영준 멘토. 네. 보통 이제 시장이 위축되면 같이 퉁 하고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바닥에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근사치에 왔어야 되잖아요. 상승 모멘텀이 있었을 때. 상승 모멘텀에 근사치가 온 상태. 결국은 지금 BMW, i니 이런 데들이 곧 출시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 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가까워 온 상태에서 가격도 바닥이고 지금 현재 매매할 건 만만치 않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도는 거 지금 타이밍이 맞다 이거죠. 예. 그래요. 타이밍상. 예. 결국 이 투자라는 것은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얘기가 다시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2차 전지 상당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말씀해 주신 분이 김용준 멘토입니다. 네. SSD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2차 전지에서 전기차 관련 쪽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봤을 때 후성, 동시다발적으로 좀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게 2차 전지를 볼 때는요. 소재 쪽에 네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걸 갖다가 완성을 해서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이 완성을 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드는 현대모비스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소재 쪽에서는 전해질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요. 얘네들 빼고는. 얘네들 말고는 넣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면. 국내 유일이죠? 국내 유일이 아니라 세계 1위예요. 세계 유일. 네. 네네. 세계 유일은 아니고 거의 세계 1위급입니다. 네. 규모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돌기 시작하면은 전해질 어차피 딴 거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 거 써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소 이 상장사들 중에서도 전해질은 후성에서 좀 납품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 관점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고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예병군 정재훈 전문가가 2014년도 승부주로 내일 오후 2시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무료 공개방송을 무료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좀 보내시고요. 다음 주 우리 명절 전에 좀 좋은 모습 웃고 나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